그래도 어쨌든 시작을 한 일이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배웠던 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 시작했고 제가 올해 38이거든요. 그래서 25 제가 시작할 때는 여기 그 한 80%가 브로콜리였어요. 저 엄마 아줌마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20%만 젊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그 어린 나이에 뭘 보고 하냐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비전은 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본 게 뭐였냐면 일본에서 20대 중반에 지금의 EBA 그리고 백만장자가 쏟아지는 장면을 영상으로나마 본 거예요. 그러면 저건 내 미래일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시작하면 사실 이게 기회지. 젊은 애들이 안 할 때 내가 한다는 건 기회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 발 한 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단히 막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되게 절박했어요. 연초가 되면 이런 거 뭐 써서 들고 가가지고 여기가 부산 출신인 분들 아시게 송정에 있는 그 정자거든요. 거기 가서 연초에 가면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진짜 할 수 있다고 외치고 그냥 절박한 저의 20, 30대를 진짜 간절하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제가 시도할 수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뼛속까지 공무원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 돈을 들여야 됐거나 혹은 엄청난 도전이었다면 저 시작조차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일단은 내가 배워가지고 노력하면 된다니까 시작은 할 수 있어서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매출이라고 할 게 없었겠죠. 그때는 이제 영원으로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저랑 저 남편이 130억 정도 되는 매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130억을 잠 안 자고 김밥 먹으면서 팔 수 있는 영업수당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비즈니스를 10년 정도 되는 기간에 키웠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밖에서 접한 뉴스킨이랑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 첫 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걸 이 10년이란 시간 동안 저랑 제 가족은 제 자식도 포함이지만 저희 엄마 아빠도 포함이에요. 나와 내 가족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좋은 차 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마이크 잡고 떠들고 있으니까 되게 막 사람을 좋아하고 오지랖이 넓고 이럴 것 같잖아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만들어진 성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성공이든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평범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각본이 쓰여진 채로 또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는 평범하게 살아야 된다는 무심결에 한 말이지만 감옥 같은 말로 유리천장을 만들어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희가 드림보드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 만들면 그 당시에 내가 탈 수 없는 차랑 부산에서 제일 비싼 집 막 이런 거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 들여가지고 키워놨더니 그 헛바람 들었다고 드림보드 보면서 헛바람 들었다 하는데 제가 10년 남짓되는 시간 동안 그 드림보드에 붙어있던 차가 계속 주차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면서 3년, 5년 점점 저를 이제 믿어주기 시작했죠. 꼭 보여줘야 믿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남편이랑 아들이고 얘가 큰 애고 뱃속에 있는 애가 이제 둘째거든요. 플레이가 안 되네. 혹시 클릭이 돼요? 이거 아까 다 확인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게 그 크리스마스 날 밤에 아직은 산타를 믿거든요. 5살이어서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몰래 선물 놓고 막 나오는 거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보여줬더니 자기가 들어오는 거 봤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일상이에요. 뭐 특별한 날 찍은 게 아니고 둘이 같이 드라이브도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애들이 진짜 좋은 건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꼭 유치원 갈 때 이게 그 타요 아시죠? 애기 엄마들은 타요에 그
초록색 버스를 로기 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 차를 로기차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친구들 앞에 갈 때는 로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딱 차 타면 열라고 해요. 이거 뚜껑 열라고. 저 손 흔드는 거 보이시죠? 지나가다 손 흔들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저는 사실은 평생을 아빠가 외국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자리가 좀 없었어요. 1년에 연중 행사처럼 저희 4번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교육이 필요가 없다. 뭐 정서교육, 미술교육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요. 그냥 애한테는 엄마 아빠가 동시에 옆에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게 정서 발달에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참 한국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빠의 빈자리 속에서 많이 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위인이잖아요. 브레이크 루니. 저희 뉴스킨 창립주인데 경제 생활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성취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가족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저는 제 모토고, 사실은 지금은 저와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가정에 전부 아빠의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가정의 사명감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역시 제 말보다는 위인의 말이 더 와닿는 거죠. 이 제가 이제 저희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태어나기 전인데 저희 아빠가 저희가 조만할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외국으로 나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년에 2번이나 4번밖에 안 보는 생활을 하셨어요. 저희랑 같이. 그래서 그 엄마 아빠 저랑 제 동생도 이제 교대를 나와서 선생님 하다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때가 이제 제가 어릴 때고, 요거는 이제 저랑 남편이랑 제 아들인데 참 이 잠재의식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뉴스킨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제가 부자가 되는 걸 믿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시키는 거 잘 할 수 있겠어. 대모하는 거, 보상하는 거, 뭐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놈의 머릿속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 잠재의식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평범했고 일가 친척 다 평범했고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니까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잘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한 번도 내가 유학 가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은 안 돼 라는 생각을 이미 제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사실 다 알고 있었으면서 우리 애들은 되게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집은 이 정도가 유리천장이야. 엄마 아빠한테 더 요구하면 안 돼? 제가 그 흔한 외고도 가겠다는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그냥 평범한 집에서 자라나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내 스스로가 부자가 되는 걸 믿는 게 진짜 어려웠고, 뉴스킨 하는 10년 동안 일이 어려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는 와중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저를 바꿔내서 성공이라는 걸 이뤄내고 나니까 사실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쟤는 가난한 걸 믿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가난해지는 걸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누군가는 같은 도구를 지어줘도 본인이 부자가 되는 걸 믿기가 어렵고, 누군가는 난 그냥 환경이 좋아서 제가 가난해지는 걸 믿기 더 어려운 거죠. 그런 사고가 박혀 있는 사람은 가난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고 자체가 모든 물질을 관할을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그 정신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조해야 될 것은 내 손에 쥐어진 도구가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필사하고 캘리체 영상 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내 스스로 체득된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꿔내는, 왜냐하면 내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기를 쓰고 바꾸지 않으면 책 몇 권으로 바꿔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기를 쓰고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의 생각은 바꾸기 더 어렵고, 그리고 내 자식의 생각은 훨씬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열심히 희생해서 잘 키워내기를 바래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를 바랐지만 사실 엄마가 그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도 20 중반에 시작했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가 발발 떠셨거든요. 왜냐면 망할까 봐. 돈을 잃어서가 아니고 얘가 실패할까 봐. 왜냐면 엄마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성공을 못하는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팩트를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괜히 힘들다가 실패만 하고 끝날 거라는 두려움이 저보다 엄마가 훨씬 심했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이 지나고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아이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의 기반과 시작은 실패이기 때문에 얘가 실패했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은 거지 내가 얘가 실패할까 봐 발발 떨진 않거든요. 근데 수많은 저희 파트너 20대 초반 친구들이 이제 사회생활도 안 한 친구들이 오면 부모님들이 더 놀래서 먼저 찾아옵니다. 저희 집에. 따지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서 찾아와요. 저랑 똑같이 내 새끼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생 고생만 하다가 실패할까 봐. 그래서 그런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그런 부모님이 아닌 분들도 제가 만나면서 훌륭한 부모님 되게 많이 봤거든요. 본인 손으로 읽어낸 사람들. 근데 내가 그런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내 대에서는 이따위 잠재의식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잘라내버리셔야 돼요. 그래 그게 진짜 엄마가 할 일이고 저는 아빠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자유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가 좋아지고 집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가게 하나만 잘 터트려도 차 하나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 정말로 영원히 가는 내 집안이 바뀌고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될 것은 내 밑으로 내려가는 잠재의식을 끊어내는 거. 그게 생각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진짜 내 밑으로 대대손손 인생을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유명한 해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귀예요. 그대로 제가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보면 35억에서 8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은 전부 있대요. 슈퍼리치는 정해져 있어. 빌 게이츠 같은. 그런데 35억에서 80억 정도는 모두의 팔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발현되지도 못하고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되는 건 훨씬 쉬울 수 있는데 생각보다 되는 걸 믿기 어렵기 때문인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세상 천지에 돈이 깔렸어. 그걸 예쁜 말로 머니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러시해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머니러시라는 말이 지금 엄청나게 화두죠. 근데 여기 보면 헨리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너무 와닿거든요. 왜냐면 제 나이 또래에서 되게 겪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못 겪는다면 좀 슬픈 일이긴 하고 이게 뭐냐면 소득이 너무 높아. 근데 부자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 나이 정도 되잖아요. 이제 제가 38이니까 30 후반에서 40 초반에 내가 한 분야에서 진짜 뼈를 깎아가지고 내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 있죠. 예, 직장인 말고 자기 사업을 일으킨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포르쉐 한 대는 다 몰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소득이 높지만 다음날 움직이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왜냐면 자산이 쌓이거나 부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움직여야만 소득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자국만 미끄러지면은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려야 할 건 많은데 월급만으로 너무 팍팍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누리는 게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까 내 미래의 모든 자유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에 저당을 잡혀버리는. 왜냐하면 몇 년치, 몇십 년치를 땡겨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건강이 지속될 줄 알고 있고 나의 어떤 체력과 정신력이 지속될 줄 알고 있는 거죠. 헨리족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밀레니얼 계층에. 네, 이거 틀어지네요. 이거 아까 낙강이도 그러던데 제가 말로 풀게요. 제가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아까는 다 돌아가던데 신기하다. 이게 여기 보면 그 구미호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이 뭐지? 여배우가 있는데 볼 사람 없어요? 조보아, 맞아. 조보아.
그래서 조부아가 여기에서 버스를 빨리 타야 돼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옆에 애꾸느라 막걸리 마시는 할아버지가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타야 될 버스를 못 타고 이 아저씨한테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한 캐릭터니까 줬는데 그 버스가 가다가 전부 다 죽었거든요. 그 버스에 있는 사람이. 버스가 이제 그 가다가 전복되는 바람에. 근데 그게 저는 요즘 시대를 너무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 시기고 갑자기 뭔가 사회가 변하고 경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막 영끌하거나 부동산, 비트코인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버스가 떠나갈까 봐 발목 잡히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꾸눈을 하고 막걸리를 먹고 있는 할아버지일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 천하대장군이었거든요. 이제 여기 판타지니까. 예. 나중에 보면 그게 천하대장군, 마을 지키는 수호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겉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지 않느냐. 계속 홀리는 거에만 쫓아간다는 생각이 제가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 좀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 천하대장군 같은 얘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부자 아빠 가는 아빠라는 책이 있죠. 근데 이게 20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개정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보고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매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거든요. 요 사분면 하나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저는 이 사분면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이걸 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가? 진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나는 이걸 아는 엄마가 됐으니까 우리 아들에겐 가르치겠지. 근데 내가 평생 평범한 집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진리를 받아들일 때가 아무 데도 없었던 거잖아요. 이 책에 보면 전 세계 직업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수두룩 빽빽한 직장인, 수두룩 빽빽한 가게, 그리고 이제 사업, 우리가 사업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투자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여기 종사하는 거죠. 어차피 이 강남 땅에 있는 건물도 위로 올라가면 몇 명의 소유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95%고 돈은 5%밖에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인구는 5%밖에 안 되지만 돈이 천지로 돌린 95% 돈을 나눠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실이 새롭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부는 소수의 20%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 나에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시간이랑 돈을 맞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돈은 땀을 뻘뻘 흘려서 정직하게 버는 거다. 그래서 너는 번 돈을 다 쓰지 말고 아껴가지고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된다. 이 말들이 전부 헛소리였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말해준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다. 내가 잘 살고 싶었다면. 근데 그게 엄마가 해준 말이니까 아직도 믿고 싶은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걸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거. 내가 없어도 돈이 나오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도 있는데 내가 없어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있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불황을 모르는 것 같아. 차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 있거든요. 저희 집 앞에 주차장이. 신차가 나오면 저희 집 앞에 제일 먼저 와 있어요. 신차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는데 낮 시간에 포르쉐가 훨씬 많이 데워져 있어요. 주차장에.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가지고 차를 대놓고 집에 있어요, 그냥. 근데 누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도 그 차 한 대를 못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분면에 해당하는 거고 결국은 정답은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내가 평범하지만 넘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부터 길을 열고 들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돼.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요. 가게를 하나 할 생각이면 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식당을 할 것 같으면 음식이나 열심히 만들면 돼요. 옷가게 할 거 같으면 옷이나 잘 떼면 돼.
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아이템에 충실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을 읽고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걸 만들려면 끊임없이 돈이 흘러가는 데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큰 차이예요. 누군가는 눈을 떠가지고 인스타에서 공구하는 옷을 찾아대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똑같은 시간만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미래가 달라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BI 사분면으로 넘어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돈도 있고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멋지게 시스템 하나 구축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제2의 페이스북을 만든다든지 제2의 애플사가 되거나 삼성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1번은 아니라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있는데 돈은 너무 많아. 내가 받은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지. 근데 능력이 없잖아요. 왜냐면 저런 것들은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시스템을 사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를 미국에서 떼오는 거죠. 본사로. 런칭을 하는 거예요. 가게를 하나 떼오는 게 아니고. 완전 검증된 시스템을 나는 돈이 많으니까 사오는 거죠. 돈 있으면 2번 하면 좋겠죠. 그리고 3번은 돈과 능력이 없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저렇게 간단하게 저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 책을 읽은 사람들도 이 구절을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건 머리에 남지 않거든요. 다시 보고 알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 뭐냐면 이 부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업에 대해 착각을 해요. 직장인들이 밤에 이제 술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죠. 아, 좋은 아이템 없나? 좋은 아이템 없나? 어디 쌈박한 아이템 없나? 야, 이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지 않나? 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출시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에 대한 착각은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근사한 프로젝트나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사업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전혀 경험이 없다면 나는 단연코 그들을 거절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나 프로젝트를 들고 와도 로버트 키요사키가 사업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초짜라면 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만드는 걸 이렇게 만드는데 경험이 없다면. 그래서 나는 전문 투자가들은 특히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도 이미 입증된 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 운영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 빼고 기업가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실 돈 벌 수 있는 너무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투자할 수 있는 것들도 진짜 많고. 근데 왜 똑같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누구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누구는 들어갈 때마다 돈을 잃는 걸까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거창한 말로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 머리로는 과정을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적응이 안 되는 그 느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모든 걸 쉬운 말로 하면 간땡이가 작다 이 말이에요. 네, 진짜. 간땡이가 작아서 돈을 넣어놓고 노심초사한다. 투자를 해놓고 어쩔 줄을 모른다. 근데 그게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느 한 분야에 성공을 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나의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 가서 해도요. 간땡이가 작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닥쳐오는 첫 번째 시련과 첫 번째 실패에서 무조건 물러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물러서지 않고 뉴스킨이 아니어도 좋아. 한 분야에서 어쨌든 성공을 해야 내가 다른 사업을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과감한 이 간땡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남는 돈을 가지고 잘 굴리면은 수십억대 부자가 되겠지? 그걸 바로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돈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내가 감당이 안 돼, 막. 나의 작은 간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한 분야에서 내가 실패하고 누적시킨 경험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더 큰 부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바꾸려면, 제가 돈을 벌려면 사분면을 이동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를 바꾸고 싶어. 내가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삶을 바꾸려면 사분면 자체를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유의 필수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빠져도 돌아가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찾는 데 열중한다고. 그래서 건물세 같은 거, 저작권료 같은 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내가 없어도 그냥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요거 이 강의장 있죠?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겠지만 요 사이즈가 월세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벌어도 못 버는 돈을 이 사람은 따박따박 같은 날 이거 카드 결제예요. 월세를 현금으로 쫙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게 몇 층짜리예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내 생각에서 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백종원 씨는 보면 이번에 그분 폐업했다면서요. 이연복 폐업했다고 했잖아요. 네, 폐업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잘못돼서 폐업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는 너무 많거든요. 백종원 씨는 방송 활동도 해. 맨날 나가서 바깥 음식 먹으면서 평가도 해. 그런데 더 잘 되죠. 체인점 더 늘어나고. 이 사람은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기도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권한을 파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 거죠. 프랜차이즈는 한두 개가 망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프랜차이즈가 1000개니까. 그래서 가게를 한 개 갖고 있으면 한 개 무너지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구조만큼 안정적인 자산 구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뉴스키는 제가 저 얘기를 한 이유는 마지막에 이제 프랜차이즈에 가장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쫙 보시면 본인이 회사를 세워도 이것만큼 더 잘 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품은 저는 사실은 제가 20살 때부터 뉴스키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20살 때는 없었던 게 있어. 근데 25 제가 사업을 결정할 때 이 바로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제품군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이 기계들을 처음 보셨다면 트렌디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기계가 옆에 막 딱지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 오신 분들 상장 많이 받아보셨어요? 저렇게나 많이? 네, 우리는 상장도 저렇게 못 받고 살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뷰티 디바이스들 저희가 총 4개의 뷰티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끼리 1등이야 최고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매해 너네께 1등이야 라고 매번 발표를 해줘요. 구글링 해보세요.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뷰티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 하드웨어를 떠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제가 말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20살 때는 없었지만 25에 사업을 시작할 때 에이지락이라는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노화를 멈추다 못해 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 떠드는 건 아닌 거죠. 일본 피부학회나 사이언스지에서 실리면서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상용화시켜서 바로 쓰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의 25때 딱 선생님 같이 생겼지. 그래서 25이었고 제가 한 10여 년을 써가지고 성형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얼굴이 차오르고 나이가 젊어지는 걸 이제 제가 임신만 안 했어도 좀 더 예뻤는데 좀 안타까운.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 시장을 얼굴로 증명하시면 된다. 근데 이거 만약에 아까 저 얼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리면 사업성이 있어 없어요? 10년을 약간 무슨 장기 연구 프로젝트처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2주 만에 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2주 만에 가능한지는 옆에 초대하신 분들 물어보시면 돼요. 반도체 가전제품 엄청 시장 크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이 이렇게나 큽니다. 모든 사람들은 젊고 늙기 싫어해요.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과 이너 뷰티까지 전부 늙기 싫어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저 갈바닉이라고 하는데 에이지락이 적용이 될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가 1년에 하나씩 에이지락 기술력이 들어간 제품을 내놓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회사가. 제가 진짜 이 회사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꼭 에이지락이 들어간 제품을 굉장히 스마트한 방식으로 런칭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시장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파이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모든 사업은 시장을 늘리지 못해 스탑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갔을 때 시장이 넓어지지 않아서. 근데 계속 신제품을 통해서 시장을 계속 넓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10년 동안 한 10개의 신제품을 런칭하고 나니까 딱 100만 장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끝이 아니냐. 너는 다 해먹었고 우리는 이제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전형적인 질문이거든요, 되게. 근데 작년에 또 다른 시장이 열렸어요.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안티에이징 플러스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엄청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이 메타라고 하는 제품.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표면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는 척하는 회사들은 너무 많지만 진짜 기존에 적용돼서 몸에 적용돼서 효능으로 입증된 회사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메타라는 제품을 가지고 논문 5개를 발표했는데 전부 공신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메타라는 제품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세계에서는 진짜 선도적인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드신 분들은 있겠지만 작년 10월에 나올 때 40분 동안 1,000억치를 팔았거든요. 진짜 많이 팔렸죠. 그래서 이게 팔리고 나서 본 런칭할 때 더 잘 됐어요. 왜? 잠깐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자들은 뭐 건강해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예뻐졌느냐 안 졌느냐잖아요. 저희는 메타 얼굴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메타 먹은 사람들이 이뻐진 얼굴이 있거든요. 너 메타 얼굴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냥 먹어보셔요. 얼마나 예뻐지는지는 먹어보셔야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처음에 항산화라는 말이 없을 때 한 4년 전부터 아로나민 골드에서 항산화 어쩌고 저쩌고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30년 된 회사거든요. 30년 전에 항산화 시장을 열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에이지락이라는 그런 기술이 적용돼서 유전자 시장에서 100만 장자가 수두룩 빽빽하게 나왔어요. 저도 30대에 됐지만 30대에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시장이 열렸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느 시장이냐면 빌 게이츠가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가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앞으로 저는 유전자 시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또 회사가 계속해서 1년에 한 개씩 신제품을 적용된 제품들을 낼 거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100만 장자가 나올지는 저는 오늘 양자 계신 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끄럽네요. 배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에이지락 시장에서 뺀 몸이거든요. 메타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2개 같이 체험해 보시길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좋은 회사, 내가 평가할 수도 없는 좋은 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이 제품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게 뭐냐면 이 석유왕 존 폴 게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신이 노력한 결과의 100%를 갖기보다는 차라리 100명의 사람들이 노력한 각각 1%를 내가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래도 아직 저는 제 땀과 노력으로 일궈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이 모델에 가까운 것이 뉴스킨 사업이랑 똑같거든요. 아이템만 달라요. 여긴 커피고 우리는 화장품과 식품이라는 거. 그게 다르고요. 하나 더는 백다방은 1대만 받는 거죠. 직접적으로 본 사람 연결된 사람만. 근데 뉴스킨은 1대부터 6대까지 5%를 전부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는 100번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레버리지라는 말 자체가. 요즘에는 책도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그 빚을 내는 걸 레버리지라는 예쁜 말을 잘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만 알면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무지하게 벌 수 있는 핵심이 거기 달려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제가 느낌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 2분은 아실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잘생긴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얼굴이 다 작아요?
네. 21일 동안 저랑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딱 500. 월에 21일 일하고 500 받는 거 작아요, 많아요? 저 작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1번 하실 거 아니면 첫날에 제가 100원을 줄 테니까 둘째 날은 200원, 셋째 날 400원 이렇게 해서 21일 날 받아가실래요? 네네. 1번 그죠? 그러면 후회 안 할 거죠? 중간에 일하다가 생각 바꾸면 안 돼요? 네. 21일째가 되면 2배가 늘어나면 레버리지가 1억을 받아가거든요. 100원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2배의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제 시간이랑 노동을 맞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서부터 퉁쳐서 얼마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계속 확장되는 일인가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이건데 백만장자 하면 뭐 12억 번 거거든요. 근데 제가 12억 벌라고 제가 그 돈 벌려서 선생님 그만뒀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12억이 아까처럼 레버리지를 통해서 2배, 3배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그 이후 5년 동안 대부분 뉴스킨 사업자들이 48억을 더 벌어요. 그 이후 5년 동안 60억을 더 벌거든요. 그래서 총 거의 사업을 20년 동안 하면 100억 정도를 벌거든요. 근데 그게 초반에 10억이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노동을 바꿔가지고 벌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기하급수적 2배, 3배, 2배, 4배, 8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이 뒤에 부분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 같은 백만장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부터 120억을 100% 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있는 레버리지 수입으로 그거 하려고 이 초반에 그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그 종잣돈처럼 이 백만장자를 달성한 거니까 이제 굴러가는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이 소득을 유추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좀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뭐 뭔지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다 드렸고, 너무 평범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일가 친척으로 부자의 마인드를 배울 사람도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 오면 밖에서는 다단계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면은 사실은 여기만큼 나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평범하니까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뉴스킨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멋진 회사와 제품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근데 지금 생각한 거는 이 10년 동안 여기에서 배운 나의 정신이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만약에 다 실패하고 부딪혀서 배워야 됐다면 사실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또 저에게 정말 많은 스폰서 사장님들이 저희 멘토들이 가르쳐 준 거죠. 넘어져도 상관없다. 내가 지금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를 그 사람이 피도 안 섞게 나한테 해준 거예요. 네, 부자가 되려면 실패해도 된다. 넘어져도 된다. 넘어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을 10년 내내 제 옆에서 바로 해줬던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걸 바꿔는 사람들은 저는 뉴스킨이 1억 천금을 벌고 뭐 먼저 가입해가지고 밑에 사람들 돈을 뽑아먹는지 않으면 제일 억울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제가 진짜 노력해서 바꾼 저의 정신과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1억 천금을 버는 일이라고 할 때는 속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진짜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내 자신이 이걸 만들어냈다는 걸 알고 제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의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걸 좀 깨닫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제 남편이랑 제가 마트를 갔다 오는 되게 평범한 상황이었거든요. 마트에 서가지고 이제 횡단보도에 그 초록불이 바뀌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세상에 나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성공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월급 받고 직장인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일 줄 알았는데 우연히 만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지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저한테 우연히 떨어진 좀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연히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을 나 혼자 누리고 죽으면 이걸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가둬놓고 나누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나누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일이 훨씬 더 그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랑 제 남편이 뉴스킨 사업을 몰두하고 있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거든요. 여행을 못 갔는데 제가 지금 런던을 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행을 못 가는데 여행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같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뉴스킨 사업을 하고 나서 여행을 갈 때는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가게 하시는 분들 여행 가면 CCTV 보시고 직장인 분들 막 해변에서 애플 컴퓨터 켜놓고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어릴 때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가는 그런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로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이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저한테 이제 헛바람 들었다고 등짝을 후려치면서 너는 하던 거나 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지만 사실 제가 여러 차례 그 드림본으로 증명을 해내면서 최근에는 진짜 저의 최고의 지지자가 되셨어요. 네. 진짜 너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유학을 보내달라 말도 못하는 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천추의 한이어서 저희 아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봐주시거든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내 손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손주가 이렇게 사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 또 엄마가 그걸 보고 있는 딸로서 제가 너무 보람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생을 외국에서 일을 하셨는데 마지막은 뇌경색으로 마무리가 되셨거든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건강을 안 챙기고 돈을 버는데 모든 걸 혹사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1년에 4번밖에 못 보는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나를 저는 저희 아빠를 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뉴욕 이 코로나 직전에 갔거든요.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뉴욕 가서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 파트너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 갔을 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뉴욕 가서 이 저녁 시간에 클럽 가면 얼마나 좋아요. 술 퍼마시고. 근데 그 저녁 시간에 강의를 했거든요. 가서 저의 작지만 소중한 내용들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네, 그리고 뭐 여행을 수주 전에 수달 전에 계획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간 호텔에 전날 거의 바로 예약해서 다음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영상들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랬잖아요. 저는 부자가 되는 걸 믿는 게 훨씬 어려웠다고. 그래서 그나마 이 뉴스킨에서 보내준 석세스 트립 있죠.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꿈을 꿔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을 그래도 회사가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산다? 부자들 이렇게 산다? 그런 것들을 그냥 1년에 한 번 딱 체험을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이제 프로모션 그래서 요트를 빌려갖고 부산을 갔거든요. 제가 부산에 30년 살았는데 요트를 처음 탔어요. 네, 처음 여기 갔었거든요. 여기서 막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막 샴페인 부딪히고 있는데 마침 광안대교 퇴근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퇴근길 아시죠? 예, 부산도 서울만큼 밀리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요트와 이 광안대교 길이 아니라 20%와 80% 삶이 인생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또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살기를 부단히 애쓰고 있다. 되게 평범해지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 집엔 다 놀러 오세요. 오셔서 보아야겠네요. 지금 안 틀어지네. 예. 그리고 팀들 이제 모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저희 첩이라고 부르는 사장님인데, 저보다 이분에게 카톡이 오면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차도 뽑아서
네, 여행을 가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이 노랭이 사장님이랑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평으로. 저는 제가 이 차를 못 타요. 지금 이 차 타보시면 알지만 임산부 타면 바로 애 나오거든요. 덜렁거려가지고. 그래서 저랑 못 타니까 이제 저 노랭이 사장님 있거든요. 네, 이번에 주에 일요일에 간다고 저한테 이제 컨펌을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잘 사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옆에 있고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루어서 잘 사는 게 진짜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약속들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우리 잘 살자, 같이 잘 살자라고 했던 걸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안타깝네요. 이 멋진 영상들이 하나도 안 나오네.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저희 학교 도서관에 책 한 권 기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불우이웃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 박봉에서 책값도 내야 돼? 뭐 이랬는데 진짜 못난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못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뉴스킨을 하면서 저희가 그 기부 재단이 있거든요. 기부 단체가 있어요. 뉴스킨 사장님들이 몇 퍼센트를 이제 계속 일정 금액을 납부해서 기부하는 포스포그시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전국에 도서관을 다 지어주고 다니고요. 상간벽지에.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진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제가 인간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 진짜 사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당연히 안 나오겠네요. 인생이라고 제가 인생을 노영이 좀 죄송한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기회나 도구는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대단히 어떤 기회인가 판단하거나 조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기회 앞에서 용기를 낼 건지 또다시 두려움으로 물러날 건지만 결정을 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들의 순간이 용기를 선택할 건지 두려움을 선택할 건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진짜 고작 이 앞발과 뒷발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평범한 삶은 한 발을 또 걸치고 가보지 못한 삶에 또 미련을 두고 한 발을 걸치고 이 사이에서 한 발을 걸치다가 안정적인 인생만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이에요. 제가 최근에 부산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40대 이제 후반 정도 되는 나이셨는데 평생을 도전하지 않고 살면 나이와 상관없이 저렇게 위축되어 있는구나 라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냥 너무 위축되어 있고 그냥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순수한 거겠지만 그냥 그럼 내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앉아있을 거면 도대체 20, 30대를 뭐 때문에 그렇게 안정만을 찾으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고작 그냥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돈을 벌자고. 그래서 어쩌면 도전하고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젊은 날이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렇지만 신은 겁쟁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상스러운 단어 간땡이를 잘 기억하시고 겁쟁이를 통해서 절대 꿈을 이루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전에 본인 하나. 전 뉴스킨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뭐든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운 거지 여기서 일확천금을 버는 법을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치를 아신다면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이 말을 저 좌우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인생을 다시 태어났을 때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에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기신다면 어쩌면 진짜 인생을 바꿀 타이밍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녁 시간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임산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강의 해주신 우리 곽정환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2년 전에 이 강의를 듣고 사실 생각이라는 걸 진짜 많이 바꿔낸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또 이 강의를 시작으로 사실 뉴스킨이 아니라 내 삶에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사느라고 잠깐 숨겨놨던 나의 모든 꿈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요. 또 행복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